봄을 시샘하는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가을을 시샘하는 더위는 낙엽샘 더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처서인 내일도 어김없이 덥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네, 시청자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유튜브 김용민 TV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투기를 차단해서 집값 안정을 잡겠다며 서울 25개 구와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효력을 갖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을 우연히 알게 됐다라고 말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제지하기는커녕 절차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것으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풍수 전문가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는 동물 관상학으로 알려진 백재권 씨인데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총 4시간 26분 동안 통화했고 대부분 김건희가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재권 씨는 경찰 수사에서 무속인 천공 대신 관저 후보지를 둘러본 인물로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지요.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풍수 등 비공식 라인이 관저 이전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검은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g과 이를 추천받아서 계약을 진행한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에서 추경호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CCTV와 국회 문건을 확보해서 계엄 직후 표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서 의총장소를 잇따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는지 여부입니다. 자, 막은 것이 확인되면은 이것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18명만 투표에 참여했지요. 추경호 의원은 그동안 표결을 막을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국회의장에게 출입 조치를 요청했다라며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 직후 윤석열, 한덕수 등과 연속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표결 논의가 오갔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복당한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곧바로 조국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징역 2년형 확정으로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에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런 당직을 얻은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걸로 그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직에 복귀하는 수순에 오를 전망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광폭 행보에 나섰는데요. 오는 24일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함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리고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어서 호남 순회 일정까지 예고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논란을 n분의 1로 표현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의 주요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방송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어젯밤 전격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11시간 정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단계의 비핵화 로드맵인데 핵 동결이 1단계, 축소 2단계를 거쳐 3단계의 비핵화로 가는 방안입니다. 3단계 북핵 해법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지만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미국이 EU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는 무역 합의를 문서화한 내장 분량의 공동 성명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 제품에 대해 15% 관세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27.5%의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U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favorable trade deal the US has extended to any partner. Cars,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and lumber will benefit from this cap. 그 대가로 EU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EU가 상응 조치를 입법화한 이후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일종의 이행 보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숫자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엽니다. 당대표 선거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탄핵 찬성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나섰는데 50% 넘게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오는 26일 1, 2위 후보만 결선 투표를 다시 합니다.